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에서 갑상선암을 진료하는 혈액종양내과 의사 정현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갑상선암의 유형과 그에 따른 다양한 항암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은 세포의 종류와 분화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그중 97% 정도가 분화갑상선입니다. 미분화갑상선암과 수질암이 각각 1% 정도 차지합니다. 분화암은 대부분 치료에 반응이 좋고 좋은 예후를 보입니다. 하지만 미분화암은 진행 속도도 빠르고 일반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예후가 매우 불량합니다. 수질암의 경우에도 다발성인 경우가 많고 비교적 전이가 잘 되어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화갑상선암이라도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불응한 경우에는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갑상선암의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이후 재발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지속함에도 종양이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술과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항암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암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암과는 다르게 정통적인 세포독성 항암제가 잘 듣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가 개발되면서 갑상선암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불응하는 갑상선암의 경우에도 방치되면 증상도 나타나고 표적치료제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서 적극적인 치료 접근이 필요합니다. 항암치료는 크게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가 있지만 세포독성 항암제는 갑상선암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갑상선암에서도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표적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 진행에 관여하는 돌연변이 유전자만을 공격하여 정상세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다양한 표적치료제가 갑상선암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화갑상선암에서는 렘바티닙과 소라페닙이 있고 수질암에는 반데타닙이나 카보잔티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렛 돌연변이 양성 갑상선암에 대하여 셀퍼카티닙, 비라프 돌연변이 양성 갑상선암에 대하여 다브라페닙과 트라메티닙, 엔트렉 유전자 융합 양성 갑상선암에 라로트렉티닙과 엔트렉티닙이 치료약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격 전이가 동반될 경우에는 높은 사망률을 보입니다. 특히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반응이 없는 갑상선암은 10년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표적치료제를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할 경우 생존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원격 전이가 동반된 갑상선암 환자가 표적치료제를 진행하였을 때 치료받지 않은 환자보다 생존기간이 5배 정도로 개선되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갑상선암은 흔히 착한 암이라고 불리지만 일부에서는 진행 속도가 빨라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의 상태와 유형에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예후가 좋지 않은 갑상선암 환자들은 치료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후가 좋지 않은 갑상선암 환자라도 현재 치료를 위한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비리본 캠페인을 통하여 갑상선암 환자의 임신, 요오드 치료, 다학제 진료, 검진, 그리고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까지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갑상선암은 대부분 착한 암이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화갑상선암 환자 중에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불응하거나 혹은 수질암 미분화암과 같이 예후가 좋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행복한 삶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